자, 말씀해 어떻게 주셨습니다. 지냈습니까? 우리 네, 황희 우리 대표. 황희 대표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있다면 이준석 잡는 황희. 황희. 이거 좋아. 아니. 좋아. 엄청난 에너지예요. 아유, 네. 요즘에 뭐 이렇게 저 페북에 글을 올리거나 이러면 이준석 그 지지하는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집단적으로 들어옵니까? 어제도 뭐 패드립도 당하고 하는데 뭐 다 예상했고 이미 또 총선 기획단 들어갈 때부터 뭐 비호감은 또 예상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욕 많이 먹고 있는데 더 먹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아니 근데 우리 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도 지지하고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한 2년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왜냐면 밖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면 무시해도 뭐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뭔가 막 열등감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환경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합류한 다음에 내부 분위기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신뢰도 조금씩 얻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스피커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딱 그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중권 이준석 이들이 계속 키보드 워리어짓 하면서 이슈를 다 끌어가고 예. 항상 민주당을 그걸 돌려가기를 하니까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렇죠. 진중권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뭐 일단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중도처럼 그러면서 이제 포털에 걸리고 그걸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서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의 실체인 친윤 스피커라는 딱지가 붙으면 적어도 그걸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계속 그게 따라다니면 몸값이 확 떨어지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계속 팠던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진중권이 좀 자중하죠? 그때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개나 소나라고 새벽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발끈했는지. 예. 그리고 방송을 유심히 보면 흥분한 게 다 느껴져요. 근데 항상 그 키보드 앞에만 가면 센 척하고 허세 부리고 그거 보면서 이거 반응하겠다. 했는데 바로 개나 소나라 해서 그때 저도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또 글을 썼죠. 그리고 그때는 확실히 승기 잡았다. 질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저번에 나왔던 정재우 유튜버한테 넘기고 난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한번 해야겠다. 그 다음에 넘겼어. 넘겼어. 내가 이제 더 안 건드려도 된다 이거야. 이제 손 봤으니까 그렇죠. 네가 나머지 해. 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그다음 원희룡도 뭐 또 한번 보냈습니까?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낸 건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이따가 뒤에 좀 말씀드릴 게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마운 존재가 됐어요. 뭐 꼰대 부장처럼 등장해가지고 젊은 척하려고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준석 같이 똑같이 하더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꼴 보긴 싫죠. 네거티브를 막 쏟아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엮어서 원희룡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원희룡이 제가 쓴 거에도 한번 시비를 걸었어. 맞아요. 그리고 꼴값을 떨더라고. 네. 아니 오히려 더 자기가 2018년, 19년, 20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기도 예. 9.6이고 뭐 제주도 마이너스 얼마죠? 6점 몇인가 예, 이렇게 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코로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 국면 2020년만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원희룡 씨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원희룡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용히 넘어간 게 최근에 새벽에 그 조작글 조회수 85에 추천 2짜리 그걸 이재명 지지자로 싸잡아서 가짜 게시글을 올렸다가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댓글에 저도 가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펜코 논란 어떻게 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또 이후로 이제 논란이 되고 계속 비판을 받으니까 글을 조용히 내려요. 그럼 상식적으로 민주당 정책본부장이 지금 저런 짓을 했다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가지고 난리 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언론들이 너무해. 너무 이게 상대적인 게 똑같은 일, 예컨대 똑같은 이슈 가지고 이제 논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논쟁을 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논쟁의 그 논거로 든 것들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예를 들어서 논거로 드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보도를 보거나 포털로 그냥 기사를 접했을 때는 내용이 국민의힘 쪽 내용은 뭔가 합리적인 것 같고 민정의당은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아예 글이 적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뭐 우리 박시영 대표나 우리 황희두 대표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이걸 어디 가서 그 논거를 가져올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우리 저 보배와 같은 존재인데 그 진중권 씨는 정의당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핏 글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탈당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 정의당. 왜 같이 못 받아들이냐. 있겠다. 예. 왜 대표도 직함 내려놓고 내부도 발칵 뒤집혀서 그래서 더 이상 뭘 할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SNS로 더 이상
노골적으로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쓰긴 어렵겠다. 방송에서 깔짝깔짝 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대꾸할 가치는 없다 생각했고 아까 원희룡 씨도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앞으로 더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지금 뭔가 뽕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말아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어차피 뭐 언론에 기대하는 것도 한 세월이고 뭐 민주당에서도 누가 나서서 계속 문제 제기해 좀 좋겠지만 다른 걸로 바쁘기 때문에 그냥 원희룡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을 치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황인우 대표의 페이스북을 뭐 팔로우하거나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도 뭐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진중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예. 왜냐하면 진중권이라는 사람을 대단한 찌질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희두한테 까인 그렇죠. 인물,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아무 말이나 해도 기자들이 막 받아 써주고 한동안 뭐 중간 저널리즘 뭐 이딴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신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하는 말에도 어떤 응대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진중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뭐 개나 소나 정도. 그러니까 직접 대응도 못해. 왜냐하면 직접 대응하면 자기 생각에는 아니 급이 낮아지죠. 네. 직접 황희두를 너무 띄워주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영동대님 또 10만 원. 네, 아이고 이거 이건 이거 황희두 네, 덕이야.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이준석, 원희룡 등을 대하는 이 황희두 대표의 얘기 앞서 뭐 2년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건 저는 진짜 피부로 아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뭐 네. 방송에 황희두 대표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나와서 그동안의 계획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을 하나씩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데 대단해요. 이준석을 지금 지금 그 이준석 쪽은 무엇을 중심으로 좀 비판하고 있나요? 지금 성상납 그것도 한번 거론하셨던데?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일단 왜 문제 제기하냐면 이게 네거티브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선 의혹이라든지 그냥 아니면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팩트체크가 된 내용까지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왔는데 그냥 그 공격 받았으니까 공격하자가 아니라 너네 의혹에 대해서도 그럼 해명을 해라. 특히 만약에 이게 민주당 송영길 대표한테 이런 의혹이 붙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난리 났지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비겁한 게 이게 뭐 민주당이 터뜨린 것도 아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왔고 네. 그들은 또 판결문을 봤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언론 얘기하시니까 짧게 하자면 앞서 오늘 5시에 김혜경 여사 그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 씨 나와서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어떤 기자 한 명도 질문 안 했어요. 그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니 그 사전에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오늘 뭐 맞는다고. 질문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얘기하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서 옆에 있었잖아. 국민의힘 쪽은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기자들을 뭐 강릉 가서 술 한잔 했지 제주 가면 술 한잔 네. 늘 술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것도 참 웃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술 한잔 몇 잔 얻어먹었다고 네.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활발하게 질문하더라고요. 덤으로 그러니까 무료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계속해서 노출되고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SNS도 하나의 언론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이래서 황희두 대표의 저런 활동이 정말 중요한 언론 활동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이준석 어디까지 지금 몰려 있습니까? 황희두 대표 활약으로.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마삼중으로 지금 쫙 퍼지게 되면서 마삼중 좋은 표현이죠. 좋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그 비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냐면 뭐 이해찬 대표님한테도 당장 10선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조롱을 하고 본인이 자기 선거 다 떨어진 사람이 여기저기 훈수 두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근데 그걸 그냥 또 비판하기보다는 이것도 때와 시기가 있다 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감이 꽤 클 것 같더라고요. 크죠. 당대표가 돼가지고 평론가 뭐 당대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쏙쏙 뽑아 먹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감 크겠다. 게다가 안철수 측 홍준표 지지자들 여기서도 발끈하는 거 보면서 이준석을 보낼 때가 됐다. 특히 저는 그 새해 때 이재명 NFT 그 얘기하면서 뭐 계속해서 그 네거티브를 한 거 보고 이젠 더 이상 이 사람을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의 실체를 까발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여태까지 계속 논리, 이성, 합리 이렇게 대응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대응을 하면 이준석은 자꾸 본인이 유리한 판으로 스타로 치면 이제 유리한 맵으로 가져가죠. 뭐 젠더 맵이나. 그래서 저는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이준석이란 당대표의 전략 전술이 형편없다. 게임 맵으로 가져온 거죠. 게임 맵으로 보면 할만하다. 프로게이머의 전략 전술. 난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 당대표 입장에서 전략 전술 까봐라.
해보자. 근데 비단 주머니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후드티 뭐 이거 네, 나오고 뭐. 다 실패. 호남에서도 이번에 발끈하고 예. 그래서 그 형편없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지금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를 미러링하는 그 페이스북 유튜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부터 저는 이준석은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뭐 윤석열 이것도 뭐 영향이 없잖아. 그냥. 이번에 사고 쳤어요 오늘도. BTS 네. 보라. 예, 예. 난리 났습니다. 아니 어디다 대고 진짜 BTS하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해 주셨지만 이준석 대표의 그 전략 전술 요거를 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제 주변에 정치 그 저관여층 혹은 무관심자들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옆에 이준석이 있는 건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행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윤석열이 이준석과 잘 지내면서 윤석열이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을 청년 정치인, 뭐 청년 정치의 어떤 대표,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황희도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청년 정치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마삼중. 마삼중 몰라서 예. 모르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던데 예. 마이너스 3선 중진. 예. 그러니까 그 3번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자기 그래서 지역구에서. 주위에 정치 저관여층들한테 이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마삼중 뭔지 알아?로 시작한대요. 그게 뭐야? 너 그것도 몰라? 하다 보면 마이너스 3선 중진하면서 그렇지. 이준석을 보니까 이게 정치로 이준석을 보면 당대표란 이준석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준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명세랑 예. 그러니까 되게 높아 보이고 되게 막 고수처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거기서 실체를 딱 말해주는 거거든. 예, 근데 그냥 딱 쉽게 얘기하면 게임 좋아하는 친구한테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브론즈가 지금 페이커한테 훈수 두는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왜 저렇게 띄워주냐 이러면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저와 넘어가는 똑같은 거죠.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저 스타크래프트하고 바둑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 누가 조훈현한테 후수 뜬다. 뭐 누가 뭐 동네 아마 한 5급 뜨는 사람이 저 이창호 뭐 당시 이제 그 구단한테 막 후수 뜨는 요런 느낌이 네.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그대로 지금 프로 게임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고 아까 맵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 나름의 그 맵이 있는 거죠. 네. 어디 가서 뭐 유사시에 저기 가서 촉촉촉촉 꺼내 나올 수 있는 뭐 아까 뭐 젠더 이슈라든지 본인이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들 그 본인이 소위 말해서 레카질했던 그 각각의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현중 그 네. 장사를 좀 해보려고 그치. 밑밥을 쭉 그 전에 깔아놨고 올림픽 딱 터지니까 와 이거 찬스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탁탁 선방 쳤지. 응. 저한테도 막 메시지가 막 넘쳐흘렸어. 빨리 이거 저희 한복 뭐 나왔길래 이거 바로 해야 한다 해서 저도 바로 일라 했더니 문화공정 딱 반대. 적고 예. 아 저는 이거 캐논러십니다. 초반에 가서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뭐 민주당을 굳이 막 까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장기판으로 보면 왕이 최전선에 있고 저쪽은 짤마상 다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1.4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을 뒤로 배치시킬 거냐 아니면 왕을 어떻게 뭐 지킬 거냐. 근데 저는 쫄의 위치에서 저쪽 상이랑 바꾸면 이득이다. 마랑 바꾸면 이득이다. 그렇지. 그렇게 바꿔야지. 그렇지. 우리가 왜 자꾸 저기 가서 왕이 쫄이랑 싸우게 만드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 쉽게 이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현준 평론가도 네. 그쪽에 한 놈 골라 싸워 왕 좀 비슷한 노래 누가 하나 찍어봐. 누가 있을까? 왕급 한번 왕급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찾아봐.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뭐 쫄이니까 아무나 갖다 드리면 안 돼도 돼. 받으면 돼. 아니 쫄은 아니야. 말 정도는 돼. 그다음 뻑가 관련해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아, 뭐 이것도- 펜코 악플러들 이거는 뭐 맞습니다. 이미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일이 목숨이 있었죠. 여기 네.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해주고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주시죠. 뭐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모녀 진짜 잘 살아가고 계시던 모녀가 뻑가라는 유튜버 대표적으로 그리고 펜코 악플러들 뭐 이해로도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은 있겠죠. 악플 남겼던 사람들. 근데 대표적으로는 뻑가와 펜코 악플러들이 그 두 명의 그 생명을 앗아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스트리머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스트리머가 세상을 떠난 건데 그 해명 영상이 떴어요. 뻑가시에. 근데 그 해명 영상을 보면 나는 책임이 아예 없다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라는 식으로 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그 박시영 TV나 여기저기 나오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심리전과 여론전 뭐 앞에 처음 얘기했던 것도 그 주제지만 예. 악플러들이 늘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한 수위의 악플 남긴 사람을 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다음 사냥 또 찾아서 떠나고 아주 무책임하죠. 정말 무책임한 네. 거고 결국에는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폭탄이 사라져요. 아무도 전국에 어디에도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반드시 이 사이버 불링 문제를 불링을, 해결해야 네. 된다.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청년들 특히 앞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건너뛰고 지금 뭐 세대 포위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네. 이거는 근데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펜코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뻑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졌죠. 국민청원이 지금 벌써 15만 명을 돌파했고 20만 곧 갈 예정이고 뭐 그 아래서도 제보를 받는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입장을 냈었고 예. 그 이후로 밤에 장경태 의원도 입장을 냈고 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는 이 사이버불링 사례를 지금 접해가지고 뭐 대선이랑 별개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면서 지금 앞장서서 또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뭐 세대 포위론 이게 사실은 사이버 불링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앞서 얘기하신 그 모녀 그 세상을 떠난 이 모녀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피해자잖아요. 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지상에 뭐 이렇게 그 스트리머의 뭐 이름이 거론되면서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아주 묘한 논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폭탄 돌리기처럼 그 경찰에서도 사이버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그 원류를 찾아가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원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폭탄 던져놓고 혹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유사 세력들이 이 폭탄을 던져놓고 이것을 누군가가 문제를 삼을 때 폭탄을 나보다 더 센 폭탄 던진 애한테 쓱 던지고 싹 피한단 말이야. 네. 그럼 샥샥샥샥 돌다 보면 제일 처음에 폭탄 던진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디지털 세대들에게 이런 사이버 불링 같은 거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거 하나 묻고 광고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프로 게이머들 중에서 이제 그 희두 씨 같이 좀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김성애 지식백과에도 네. 이재명 후보가 가셨고 네. 그런 어떤 뭐 관심이라든가 게임 업체에 대한 또 지식도 상당히 갖춰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는데. 뭐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혹시? 제가 원래 2년 전에 이 대선이 지금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갑자기 대선 국면 와서 제가 연락하고 뭐 하면은 분명히 이제 거부감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아쉽게도 여태까지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그 구독하는 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의 소신도 있고 해서 뭐 저랑 만나고 연락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와서 당장 지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네, 네. 다만 앞으로는 이번에 지식백과 100만 표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성과들을 보더라도 민주당에서도 e스포츠와 게임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상원 의원의 예. 보좌관 나오셨는데 네네. 이상원 의원이 그 다음에 또 막 뭐 쓰고 나왔더라고요. 아 진리형 코스프레. 네. 네. 제가 코스프레 하라 그랬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상원 의원은 그냥 나오면 코스프레입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네. 또 아무튼 이상원 의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 관련해서도 어쨌든 좀 캠페인 자문도 좀 해주시고.